안녕하세요. 이분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 있잖아요. 요거 연결해서 쿠션으로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좀 너무 밝은가요? 컬러가? 정확하게 색이 잘 안 잡혀요. 저는 이렇게 4개의 모티브를 만들었고 2개를 이렇게 양면으로 연결을 해서 쿠션을 만들 거예요. 미니 쿠션. 그래서 바늘꽂이나 핀 꽂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바늘들을 저는 꽂아놓고 쓰는데 지금 쓰는 게 너무 지저분해서 선물을 좀 하려고 하고요. 자, 준비물 알려드리자면 지난번에 사용했던 실을 이제 가장자리를 둘러야겠죠. 이번엔 좀 간단하게 짧은뜨기만 이용해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같은 이제 엣징에 사용할 실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요 2가지 다 그냥 요 블루로 엣징을 두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지난번에 사용했던 바늘 있죠? 바늘 준비해 주세요. 코바늘, 호수, 저는 0호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쿠션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쿠션 속에 사용될 이렇게 천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일반 원단들을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광목이라던가 혹은 집에 있는 어떤 원단들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합성 섬유는 손바느질을 할 때 좀 많이 힘든 편이니까 되도록이면 천연 섬유로 준비하셔서 하는 게 편하고요. 얘는 합성 섬유지만 이렇게 펠트라고 해서 이렇게 두툼하게 나오는 합성 섬유예요. 원래 얘는 모직으로 예전에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아크릴 펠트가 많이 나오고요. 지금 반사광 때문에 좀 색깔이 얘가 지금 화이트 밸런스가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번쩍번쩍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맞는 사이즈로 마름질을 하면 되는데 일반 원단의 경우에는 올풀림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접을 주셔서 바느질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펠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펠트는 올이 풀리지 않죠. 그래서 그냥 감침질이나 뭐 본인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바느질을 가지고 하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 컬러는 가장 이렇게 베이스로 예쁜 건 화이트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로 준비를 했고 또 바늘이 필요하죠. 바느질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바늘은 일반 바늘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귀가 큰 이건 십자수나 이제 니들 뭐 그 니들아트 뭐 이런 쪽에 사용이 되는 바늘이에요. 그래서 뾰족하고 앞이 굉장히 일반 바늘처럼 뾰족하고 귀는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실을 준비하셔야겠죠. 실은 뭐 그냥 집에 있는 준비된 실을 사용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좀 굵은 실로 준비를 했어요. 실이 좀 굵죠. 그래서 얘는 청바지 바느질을 하는 실이에요. 그래서 20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건 쪽가위 필요하겠죠. 그리고 솜 안에 넣을 충전재. 이렇게 솜이 필요하겠죠. 근데 솜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덩어리가 진 솜이 구름솜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이제 방울솜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자질구레한 애예요. 저는 구름솜이 집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울솜을 사용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미리 사이즈를 맞춰서 마름질을 다 해버렸어요. 영상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가로 사이즈를 재세요. 그래서 보시면 딱 7cm죠. 그래서 재서 이렇게 7cm 맞춰서 저는 수성펜을 이용했어요. 수성펜으로 선을 긋고 가위로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시접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똑같은 사이즈를 자르시면 되는데 만약에 시접이 있는 경우에는 시접을 몇 미리를 주느냐에 따라서 시접 가장자리 시접 표시도 따로 하시고요. 그리고 완성선 표시도 하셔야 바느질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겠죠. 펠트는 따로 완성선 표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미리 이렇게 마름질을 해서 좀 바느질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2장을 자르셨으면 수성펜이 그려진 부분에 이렇게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거뭇거뭇하게 좀 보이나요? 요거는 갈색 수성펜이라서 이렇게 갈색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성펜이 그려진 면을 안쪽으로 놔주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던 면을 바깥쪽으로 뺄 거예요. 그래서 좀 덜 보이게. 어차피 수성펜은 근데 물을 뿌리면 다 사라지긴 하지만 혹시라도 볼펜으로 가끔 그리시는 분이 있으세요? 뭐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수성펜이 없으면. 근데 그런 경우에 저는 살짝 이렇게 쳐내거든요. 그래서 여차에서 나는 수성펜이 현재 없다. 혹은 이제 수성펜을 아직 구매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경우에는 볼펜이나 연필로 살짝 그리고 요 페인트는 요 단면이 두툼하기 때문에 살짝 가위로 이렇게 더러운 연필이나 볼펜이 그어진 부분을 잘라주어도 된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늘에 실을 꿰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저는 귀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바늘에 실이 정말 꽂기가 쉬워요. 이렇게 페인트는 바늘이 좀 굵어도 돼서 저희가 일부러 좀 편한 바늘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있는 바늘 그냥 쓰시면 되고요. 저는 실이 굵기 때문에 실을 한 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을 잘라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매듭은 저희가 매듭을 짓는 방법은 이렇게 손에다가 감고 떼그르르 굴려서 여기 지금 감긴 게 보이시나요? 여러 번 감겨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밀어요. 이거 어머님들이 많이 쓰시는 방법이죠. 그러면 매듭이 좀 크게 잡혀요. 이렇게 굉장히 크죠. 그리고 꼬투리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는 잘라버리고요. 좀 팽팽하게 잘라야 잡아주고 잘라야 잘 잘라지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실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실을 좀 길게 잘랐네요. 너무 이렇게 길 경우에는 지금 좀 정리를 이렇게 좀 가깝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사용하는 실이 한 15cm 정도 남게 해서 이렇게 잡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길게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뭐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서 시작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은 기분이 모퉁이에 서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모퉁이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두 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 장이 있는 상태에서 윗장에 바느질 위치를 잡고 이렇게 꽂아주는데 어느 자리에 꽂냐면 감침질을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페이트가 성글기 때문에 색이 당기면 이 매듭이 크게 잡혔다고 해도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보이시죠? 매듭이 크지만 세게 잡아당기면 여기가 구멍이 나면서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살살 잡아당겨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안 튀어나온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바늘 위치가 어디서 나왔냐면 뒤에서 꽂았죠. 한 장만. 그리고 보이나요? 아, 이 화이트라서 여기 위에서 한 1.5mm, 옆에서 한 1.5mm 정도 되는 부분에서 실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 감침질도 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각기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실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이 실을 뒤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살짝 고정하고 뒤에서 이렇게 원래 우리 지금 꽂았던 바늘 실이 튀어나온 자리 있죠. 그 자리에서 뒷면에서 꽂아줘요. 이렇게. 그리고 사선으로 바늘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바늘 그 땀의 간격은 뭐 이건 개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 2.5mm에서 3mm 정도로 했어요. 솜이 제 거는 좀 자잘자잘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는 안 했고요.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 좀 그늘이져야 보이나? 이 실도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보이죠? 이렇게 일자가 되면 제일 예쁘고요. 뭐 좀 사선이 돼도 상관은 없죠, 뭐. 이게 어차피 가려지는 부분이라. 자, 그리고 똑같이 이 실이 튀어나온 자리 보이시죠? 이렇게 뒤로 젖혀서 대충 이 90도 각도를 만들어줘요. 이 실로. 참 잘 안 보여서 이게. 보이죠? 이렇게 90도 각도로 만들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뒤에서 찌르고요. 사선으로 3mm 정도 움직여서
바늘이 이렇게 사선이 되어 있죠. 그리고 튀어나오면 이렇게 잡아당겨 주면은 또 일자로 이렇게 바느질이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때는 더 일자가 잘 되는데 사실 집에서는 그냥 좀 휘든 말든 막 해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면을 다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사면을 하고 솜을 넣을 우리 솜구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솜구멍으로 솜을 넣어야 되니까 그 솜구멍을 남긴 만큼까지만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계속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좀 다른 분도 이렇게 감침질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을 이렇게 뒤로 젖혀주는 이유는 늘어진 실이 잡아당기면서 엉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실 엉키면 바느질하다 실 엉키면 굉장히 화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실을 먼저 넘기라는 건 초보분들이 이제 이 땀을 정하기가 힘드니까 먼저 실을 젖히고 나서 이 일자가 된 걸 확인하고 그 자리에 바늘을 넣으란 얘기였고요. 저같이 그냥 빠르게 바느질을 한 사람은 바늘을 먼저 꽂고 나서 실을 젖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바느질이 이렇게 진행이 된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솜구멍을 제외한 그걸 창구멍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바느질을 다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늘을 꽂고 혹은 바늘을 꽂기 전에 실을 이렇게 젖혀주시고 바늘을 이렇게 당기면 실이 안 엉키고 길어도 차분하게 정리가 돼서 잘 빠져나온답니다. 근데 이게 좀 정신없이 하다 보면 이걸 젖히지 않고 그냥 당기게 되면요. 엉키기가 굉장히 쉬워요. 요 동작 하나로 인해서 바느질이 훨씬 더 편해진다는 거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러하답니다. 그러니까 뭐 바느질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 나는 유난히 바느질할 때 실이 잘 엉켜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실을 뒤로 젖히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해야 훨씬 땀도 예뻐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한 장 요거는 바느질을 하는 시작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따로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미리 해놨어요. 자, 요렇게 해서 쭉쭉쭉쭉쭉쭉 바느질을 돌아서 가면요. 아, 모퉁이를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모퉁이는 별거 없어요. 그냥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모퉁이까지만 보여드릴게요. 혹시 또 모퉁이 바느질을 모르는 분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뭐 별거 없긴 한데 의외로 제가 초보분들의 마음을 다 몰라서 이런 거를 그냥 넘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걸 알려드렸었는데 초보분들을 위해서 목이 메어요. 잠시만요. 물을 한 모금 좀 마시고 이게 말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목이 잘 메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여유롭게 물도 마시면서 막 하고 그러죠.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퉁이까지. 저도 사실 박음질 할 때는 이렇게까지 실을 막 잘 젖히진 않아요. 워낙 바느질을 좀 많이 했다 보니까 그냥 대충 막 하고 그러고 실이 엉켜요. 허당이요, 허당. 자, 이렇게 모퉁이까지 바느질이 되잖아요. 근데 페이트로 저처럼 하시는 분들은 페이트뿐만이 아니라 뭐 원단도 이렇게 바느질을 하다 보면 뒷면이 좀 남고 앞면이 모질라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모퉁이가 살짝 어긋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지금 1mm 어긋나죠. 요러면 이렇게 밀어가면서 이렇게 뒤로 뒷장이 어느 쪽이 더 긴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는 뒤가 더 길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맞춰주면서 바느질을 하세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바느질을 하면서 원단이 밀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살짝 밀어주면서 맞춰주면서 바느질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모퉁이 시작 지점하고 똑같은 모퉁이에서 바늘이 지금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도 그 자리에 꽂아, 이거 이렇게 사선으로 안 가고요. 여기서는 그냥 그 자리에 다시 이렇게 직각으로 꽂아버려요. 그리고 실을 잡아당기면 자, 여기는 이렇게 직각으로 바느질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원단을 돌린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직각으로 바느질이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 시작할 때처럼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가야겠죠. 이제 움직이면서 바느질을 할 거니까요. 모퉁이는 이렇게 기역자 혹은 니은자로 여기가 바느질이 돼야 돼서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바늘이 사선으로. 그리고 이렇게 실에 직각이 될 수 있게 손가락으로 살짝 고정하면서 당기면 모퉁이 부분이 이렇게 각각 바느질이 되겠죠. 직각이 되게. 자,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하고 똑같이 여기서도 직각이 되게 바느질을 진행해 주시고요. 이렇게 쭉 한 다음에 또 직각.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창구멍은 초보분들은 좀 한 3cm 정도 남기시는 게 더 편하실 거고요. 저는 아까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바느질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창구멍이 굉장히 좁아요. 이거 손가락 한 개밖에 안 들어가. 자, 이렇게 창구멍에 솜을 이제 넣어야겠죠. 솜은 뭐 이제 아미구루미 하시는 분들은 뭐 겸자로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만능 핀셋 이 아이로 넣습니다. 이렇게 솜을 잡아서 숑숑. 구름솜과 이 방울솜의 차이가 뭐냐면 구름솜은 뭉치로 되어 있다고 아까 알려드렸었잖아요. 뭉치로 되어 있어서 뭉치죠. 초보분들이 사용할 때 이제 솜을 막 넣는데 크게 넣을 수는 없잖아요. 덩어리로. 그래서 조금씩 잘라서 넣는데 이게 덩어리가 뭉쳐서 딱딱하게 좀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아미구루미를 했는데 구름솜을 쓴 경우에 초보들 작품은 막 울룩불룩하게 근육이 잡혀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구름솜 말고 이런 방울솜 쓰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잡히겠죠. 얘는 흐트러지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솜도 좀 다르게 쓰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구름솜을 넣게 되면 아미구름을 좀 느슨하게 떠도 솜이 밖으로 빠져나올 일은 없어요. 근데 이 방울솜은 아미구루미를 좀 구멍 슝슝 나게 편하게 뜨게 되면 이 솜이 다 빠져나와요. 제가 초보 때 그런 짓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솜이 새는 인형이 됐어요. 근데 또 그 애기들은 그런 인형을 가지고 놀 때요. 솜이 이렇게 보이면 잡아 빼요. 손가락으로. 손가락도 조그만하잖아요. 그래서 막 쑤셔요. 그러면서 잡아 빼갖고 망가뜨리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진짜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 보시면 지금 구멍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긴 넣기가 쉬워요. 여기가 가장 넣기가 힘들겠죠. 넣기 힘든 부분으로 먼저 이렇게 솜을 좀 밀어주세요. 뭐 겸자를 이용하셔도 상관없고 편한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핀셋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해서 많이 다용도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는 원래 제가 구매했던 건 저것 때문이었어요. 오버로키에 실 끼는 용도로 쓰는 바늘이었고요. 그리고 나선 미니어처에서도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생긴 핀셋은 화방에 가시면 팔고요. 뭐 동대문 같은 데 가서 그 저기 팔잖아요. 뭐 뭐지? 재봉 도구들 막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셔도 팔아요. 오버로키에 실을 꿰 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요렇게 실 끝을 이렇게 자꾸 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팔고 화방 조금 큰 데 가시면 또 팔고요.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도 많이 팔고 또 어디서 파냐면 네일 부자재 파는 데서도 팔아요. 네일 용품. 네일 아트 할 때도 쓰거든요. 그리고 전자제품 만드는 데서도 써서 전자제품 만드는 데서는 정전기 안 나는 핀셋 팔고 막 그래요. 이렇게 생겼는데 새까만 색으로 좀 멋있더라고요. 일단 바늘을 제가 여기다 꽂아놓고 꼈는데 조금 미루고 이 바느질 쿠션 제가 쓰려는 용도는 반질 꼬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솜을 사실상 막 되게 빵빵하게 넣지는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막 누르지 않잖아요. 이 쿠션을 손으로. 그리고 혹은 몸으로. 네,
일반 아미구루미 같은 경우는 좀 빵빵하게 넣어주셔야 솜이 죽질 않아요. 그래서 솜을 채우는 것도 그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죠. 뭐 이런 식으로 미니어처 쿠션 만드실 때도 너무 빵빵하게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미니어처 쿠션은 솜 죽일 뭐 인형들이 깔고 누워봐야 얼마나 무겁겠어요. 가볍죠. 새털 같진 않아도 뭐 레진 그런 구간 인형은 좀 무겁겠지만, 자 이렇게 넣다 보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벌어진 게 보이죠.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솜을 좀 넣고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 솜을 조금 더 넣어야 돼요. 쿠션이 많이 크진 않은데 솜을 꽤 먹네요. 아, 너무 많이 뺐다. 저 미니어처 바구니 만들어 놓고 막 안에다 솜 넣고 있어요. 근데 솜을 넣으랬더니 좀 너무 작긴 하네요. 자, 이렇게. 팬데이 좋지 않나요? 전 겸자보다 이게 훨씬 편해요. 겸자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전 강아지 깃털 뽑을 때도 겸자로 못 뽑아서 그 제 눈썹 뽑는 그 집게가 있거든, 쪽집게. 그게 되게 잘 잡히는, 미샤게 되게 잘 잡혀요. 그래서 그걸 사서 쓰는데, 그걸로 깃털도 조금씩 뽑아주고 그래요. 많이씩도 안 뽑고, 그 마취제 같은 가루 그걸 안 써갖고, 그냥 조금씩 보일 때 한 번씩 뽑아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 모퉁이 완전히 솜이 잘 안 들어갔고, 조금 덜 예뻐요. 모퉁이에 솜이 잘 들어가야 쿠션 모양이 각이 살아나서 예쁘거든요. 근데 바늘에 계속 손이 살짝살짝 찔리네요. 자, 보시면 여긴 굉장히 빵빵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솜이 너무 없죠. 여길 좀 더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꾹꾹 밀어 넣으세요. 왜냐? 우리는 바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느질하는 부분은 조금 솜이 근처에 없는 게 더 바느질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솜을 아래쪽에 좀 땅땅하게 밀어서 넣어주시고, 나중에 바느질을 다 완료한 다음에 손으로 매만져서 솜을 다시 위로 올려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꽉꽉하게 밑으로 밀어서 좀 넣어주고, 자, 이 정도만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 강아지가 막 바닥에 갔다가 올라왔다가 난리네요. 자, 이렇게 다 넣었으면 여긴 되게 납작하죠. 그리고 여긴 빵빵해요. 네, 너무 빵빵하게 넣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넣을 거고요. 이제 여기 늘어난 부분을 살짝 실을 당겨서 정리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실이 여기가 이렇게 납작해야 초보분들 특히 이렇게 잘 잡혀야 바느질이 편하겠죠. 그러니까 납작하게 잡고 다시 나머지를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제 창구멍을 막는다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원단이 어긋난 부분을 맞춰주면서 예쁘게 바느질을 마저 해줍니다. 아까처럼 직각이 안 되고 지금 막 사선으로 난리 났어요. 이건 제가 오늘 너무 늘어져서 몸이 그리고 오늘은 그 제 비스트를 마저 완성하느라고 작업을 열심히 하느라고 요걸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빠듯해서 좀 빠르게 하느냐고 완성도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잖아요. 여기 마무리 부분은 그냥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한 3번 정도를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쿠션을 돌려서 여기 직각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작 부분도 똑같이 3번 정도를 감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매듭을 살짝 이렇게 실에다가 매듭을, 실이 짧아갖고 이렇게 매듭을 살짝 지어줍니다.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죠. 그리고 나서요,
매듭 지은 상태에서 그냥 자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나는 좀 더 불안하니까 힘을 받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바늘땀을 살짝만 다금질 하듯이 조금만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실 끝이 멀리 이동하면서 힘을 더 잘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얘는 자릅니다. 그러면 쿠션 속이 완성. 그리고 이제 손가락으로 여기는 솜이 없잖아요. 솜 없는 자리를 채워줘요. 이렇게 뭉게뭉게 뭉게뭉게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솜 쿠션을 귀퉁이를 살살살살 잡아서 모양을 잡아주면 따단! 쿠션 속 완성! 그냥 일반 원단으로 하시면 훨씬 더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저는 수성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수성펜 자국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 사면은 물을 뿌려서 좀 지워줄게요. 물이에요. 그리고 자 이렇게 좀 흠뻑 적셔서 여기 펜 자국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반사광 때문에 얘 아우 너무 밝아서 자 완벽하게 근데 밑에도 다 젖었네요. 난리 났네요. 전 털털하니까요. 자 이렇게 잡아서 이 아이는 이제 잠시 핀 쿠션으로 이렇게 아 좋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케이스 이 겉에 씌울 커버를 또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똥분 좀 치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지저분한 물 방울방울 떨어진 것도 좀 닦을게요. 그리고 저는 얘는 지금 테두리는 이 하늘색으로 두를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마무리 실 숨기는 것까지 완벽하게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대기. 그리고 얘는 실이 지금 이렇게 다 안 숨겼죠. 그리고 여기에도 실이 연결이 돼 있어요. 풀렸네요. 네. 실을 연결해서 쓸 거예요. 하늘색으로 테두리를 두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을 끊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빼뜨기 한 게 빠졌네요. 자, 여기 시작 부분만 실 숨기는 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실이 짧으니까 얘는 태팅실이라서 정말 엄청 매끈매끈해요. 자, 이렇게 바늘을 먼저 꿰고 그 다음에 바늘에 실을 좀 끼워줍니다. 근데 얘가 뚱뚱해서 잘 안 끼워지더라고요. 네. 지저분하게 침을 좀 바르겠습니다. 역시 침을 좀 발라야 말을 듣네요. 이렇게 실도 너무 짧게 잘랐어요. 한 번만 더 숨길까요? 다시 이렇게 뒤에다가 바늘을 좀 먼저 껴주고 그리고 다시 실을 꿰어서 당기면 끝! 여기 물이 안 담겼네요. 아 이거 시트지로 이렇게 룸박스 바닥을 조각조각해서 만들었더니 시트지가 다 일어나요. 이렇게 걸려갖고 막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모퉁이는 실을 잘라서 이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장을 연결해서 떠줘야겠죠. 저는 짧은뜨기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여기서 짧은뜨기를 하고 이렇게 두 장을 겹쳐서 바로 뜰 건데 얘는 실 정리가 다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마주 잡고
같은 자리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면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앞뒤 구분이 명확해서요. 보시면 이게 뒤예요. 그리고 여기가 앞이랍니다. 무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 무늬가 더 좋다고 해서 이 부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실이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끌고 올라간 실들이 좀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모양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를 겉으로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쓰는데 짧은뜨기를 이렇게 보고 하면 나중에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가 뒷면이 보이잖아요. 그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처럼 좀 신경 쓰시는 분께서는 일단 사슬코 하나, 기둥코 이렇게 떠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겉과 겉을 마주댄 다음에 돌려주세요. 그리고 해당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지금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여기 삼총사 하나, 삼총사 둘, 삼총사 셋이죠. 요 삼총사 셋 자리 여기서부터 뜰게요. 같이. 자, 바늘을 이렇게 꼈죠. 그리고 뒤에도 같은 자리 있죠. 같은 자리에 바늘을 껴야 돼요. 이렇게 돌려서 보면 같은 자리죠. 여기서 보고 옆에서 보고 그리고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하나 그리고 그 다음 한길 긴뜨기 꽂아서요. 또 뒤도 똑같이 이렇게 꽂아요. 보이시죠? 그리고 다음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삼총사 막내 꽂아서 뒤도 똑같이 이렇게 꽂아서 짧은뜨기. 이거를 전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짧은뜨기 그리고 다음 코 뒤에도 껴서 짧은뜨기. 또 다음 코에 같이 두 개 다 해서 짧은뜨기. 또 두 개 다 해서 짧은뜨기. 두 개 다 해서 짧은뜨기. 그리고 우리 여기에 사슬뜨기를 하나만 했었잖아요. 모퉁이에 짧은뜨기를 이렇게 바늘 넣어서 하나를 해주시고요. 모퉁이 돌 때 우리 살짝 코를 늘려서 자연스럽게 해주잖아요. 여기에도 그래서 사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해줄게요. 좀 자연스럽게 모퉁이를 만들어주려는 의미고요. 그 다음은 여기 한길긴뜨기 있죠. 여기에 꽂고 다시 뒤도 똑같은 자리에 꽂아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뒤에서 보면 잘 꽂혀 있죠. 제가 왜 아까 편물을 돌렸냐면 이게 뒷면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앞면이에요. 느낌이 확 다르죠. 전 이런 걸 정리하는 걸 좀 좋아해서 지금 이렇게 돌려서 뜨고 있고요. 이쪽도 아이고, 이런 식으로 돌리고 뜨고 자 이렇게 좀 떠봤으니까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번에는 그냥 깔끔한 스타일로 심플한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그레니 스퀘어의 특징을 많이 살려서 이런 화려한 느낌으로는 안 가요. 그래서 짧은뜨기만 깔끔하게 할 거고요. 연결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를 연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면 앞후간 연결할 때 일부러 이렇게 짧은뜨기 라인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요게 저도 이렇게 연결을 했던 게 있는데 나중에 그건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다 떠야 쿠션을 넣으려면 반쪽만 트여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린 쿠션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쿠션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떠나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또 빡듯하네요. 다 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영상이 한 5분 좀 안 되게 남았거든요. 실이 탱글탱글한 면사라 편하게 뜨기가 힘들어서 바늘을 한번 흔들어줘서 실을 좀 빼야 되거든요. 마음이 급하면 더 안 빠지죠. 자, 이렇게
앞과 뒤가 코수가 완전히 같기 때문에요. 같은 자리에 바늘을 두 개를 다 겹쳐서 꼬매는 것과 꼬매면서 짧은뜨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간단하고 편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쿠션 있잖아요. 그런 쿠션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다 마치고 프릴 뜨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 모퉁이는 바늘을 2번 넣어서 짧은뜨기를 2개씩 해주고요. 다시 모퉁이 돌아서 이렇게 다음 코. 근데 이걸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선물을 할까 하는데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원래 선물하려던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하나 더 만들어서 또 선물을 할까 싶고 좋아할지 모르겠어서 이 선물이 좋아하지 않는 걸 주는 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이에요. 이거. 저 청포도 아이스크림 색깔보다는 지금 이 색깔을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배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포도는 제가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 색을 단색으로 쓰려고, 아니, 저 색만 가지고 쓰려고 샀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하늘색이랑 같이 쓰려고 샀던 건가? 긴가민가 해요. 실을 세트로 샀던, 보통 제가 이제 실을 배색을 생각하고 사는데, 쟤는 혼자 있더라고요. 하늘색이랑 쓰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여기 모퉁이 할 차례인데, 모퉁이는 먼저 뜨겠습니다. 여기가 많이 트여 있기 때문에 모퉁이까지 뜨고, 모퉁이 다음 코도 하나를 좀 떠주고, 자, 이렇게 떴죠. 그러면 실을 좀 길게 빼놔야 돼요. 얘는 어떻게 빠질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바늘을 빼놓고 쿠션을 넣어봅니다. 쏙. 아, 예쁜 거 같지 않나요? 예쁜 거 같지 않아요? 아닌가? 제 눈에만 예쁜가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쿠션 속을 넣은 채로 다음 뜨기를 계속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늘을 정리를 해서 다시 끼고, 자, 다음 뜨기는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조금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면서 가깝게 잡고 떠주세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가깝게 안 잡아주고 뜨시면요, 벌어진 채로 안 예쁘게 떠져요. 그러니까 꽉 눌러주시면서 붙여서 떠주세요. 꼭. 이런 부분 초보들이 이제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벌어진 채로 얼기설기 뜨시면 안 돼요. 이렇게 눌러서 뜨는 자리는 꼭 바짝 서로 가깝게. 되게 색깔 시원해 보이고 요 사이사이에 넣은 저 솜사탕 색깔이 너무 그 구슬 아이스크림 아세요? 파스텔 색깔로 구슬이 알알이 들어있는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 색깔이에요. 완전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쁜데 거의 다 써서 배색을 많이 넣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했으니까 이제 사슬 코 하나, 2개를 해주고요. 얘는 쏙 이렇게 쏙 넣어서 이제 다음 짧은뜨기를 또 손가락으로 눌러서 서로 붙여가면서 해줍니다. 그리고 모퉁이 좀 돌았을 때 여기가 아까 넣었을 때 안 예뻤다면 한 번 더 잡아서 솜이 잘 손끝 요 모퉁이가 잘 정리되게 들어갔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남은 부분을 떠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마저 떠서 정리를 해주고 나면 예쁜 쿠션이 완성이 된답니다. 여기서 이제 취향이 나는 프릴을 달고 싶어 라는 분은 프릴을 달아주시면 더 예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취향대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는 연결법 올린 대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핀 쿠션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꽂아서 사용하면 되겠죠?